자,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 방송을 만약 한 목요일쯤 하면은 바로 지난주 거 정리된 걸 소개해 드릴 텐데 맞네. 이게 월요일 밤에 나오고 화요일 아침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 오후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주 거 바로 정리 못 하는데 그 전주 거 공원연에서 선정한 주간 편파 요것 방송 요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 10월 31일 날 MBC 국가가 왜 있니? 그다음에 여기 유족들의 어떤 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국가가 국민의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국가는 국민들이 어디를 갈지를 스토킹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불의의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충분히 시스템을 만들고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볼 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근데, MBC한테 묻고 싶네. 언론은 왜 있니? 아 그러니까 그리고 MBC는 그 전날 그 헬로윈 그거 홍보하느라고 좋다고 난리 쳐놓고 가라고 해놓고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방식이 이거 민폐적 살인 아니야? 국가가 왜 있니 이런 국가가 사람의 모든 걸 다 해결해줘?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위험한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요즘 들어서 느낀다니까 왜 케네디가 위대한 사람인지. 그렇죠. 국가가 뭘 해줄지 원하지 말고 네가 국가를 해서 맞아. 국가는 온 국민의 어떤 그 역량이 모여서 하나의 총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 뭐 전체주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은 국가적 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요. 국민 개개인이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자기의 어떤 안전을 책임지면서 물론 그렇게 통해서 거꾸로 또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도 있죠. 근데 내 모든 거를 다 국가가 보장을 해주냐? 그러니까요. 나는 얘네들의 국가가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어버이 수령님 수준이야 거의.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어떤 편견의 이제 이 어떤 편견이 가득한 이런 관점만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한다라는 게 국가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국가가 모든 걸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에 국가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이게 예방이 됐을까? 누가 얘기할 수 있어 그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몇천 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됐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태원이라는 그 지역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그 생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 어떤 상권에 있던 분들은 또 어떻게 됐을 거고.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대응할 때 그 다른 나라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내국인에 대한 통제는 최소화하고. 맞아요. 초창기에.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국인들을 완전 다 통제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막 끝까지 추적해서 누구랑 바람 피웠는지까지 다 공개하면서 그렇죠. 외국인에 대해서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저는 얘네들 국가관이 딱 그건 것 같아요. 밖으로 볼 때는 있어 보이고 안에서는 완전히 쥐어짜는 거. 거기다가 여기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왜 자꾸 언론이 자꾸 감정을 증폭시켜?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공영 언론이라지만은요. 미국이나 유럽의 사형 언론들은요.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물론 그 사회적인 문화도 있어요. 어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해 다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약간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그런 식의 어떤 태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도 그런 거를 증폭하지 않으려고 해. 최소한의 어떤 그리고 그런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발짝 일어나고 이 어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관점으로 이걸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돌을 던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죠. 그렇죠. 요번에 경찰이나 용산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소방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죠. 근데 그 책임이 있는 묻는다는 게 지금 여기서 158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죄를 알렸다.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분들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이 사건이 아무리 컸다고 해서 그 사건의 그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똑같은 실수를 하거나 똑같은 직무유기가 있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네. 그 우리 학원을 출근할 때 옛날에 있는 학원에서 우회전 할 때 거기 보도블록을 공사라고 처리 안 하고 뾰족하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타이어 바퀴가 네. 2번 펑크가 났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웃어요. 여기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는 개인이 당했으니까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다 하고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는 무조건 많이 죽으면 다 국가가 책임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과 개인이 책임져야 될 영역, 조심해야 될 영역이 나눠져 있고 다만 이거는 국민들이 몰려서 생긴 되게 우발적 참사이니까 그렇지. 이것에 대한 수습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아니, 근데 국가가 책임지면 되는 문제잖아. 여기에 문제는 이런 어떤 감정을 계속 증폭시키는 그 유족들의 오열이라든지 아니 유족들이 어떤 유족들은 그러실 거예요. 본인들이 마음껏 오열하고 그러니까 뭐 마음껏이란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본인들의 어떤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근데 또 어떤 그거를 왜 방송에다 어떤 찍냐고.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런 그 보도로 나왔어요. 내 아들이 죽은 건 너무 슬프지만 나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건 왜 인터뷰 안 해?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만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본인이 유족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오열할 수 있어요. 그 왜 찍어가지고 그거 허락 받았어 다 진짜? 그러니까. 그럼 그분은 그걸 원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담담하게 언론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거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이거야말로 일종의 그 진짜 폭력이야. 말 못하겠다. 언론의 폭력이야. 폭력이야. 언론의 폭력이야 이거는. 그다음에 왜 자꾸 이렇게 몰아가냐고. 두 번째 11월 5일 여기는 아예 그냥 무슨 시를 한 편 쓰더라고요. 뉴스데스크에서. 아, 왜 이래? 무슨 애도는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나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사고만 기다리고 사고를 빌었던 애들. 사고가 빨리 하나 나서 이거 갖고 사건 키워갖고 이재명 좀 덮고 가자라고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민주당이 뛰쳐나가서 국민 서명을 받고 다니냐는 거지. 미친 거지. 11월 이 다음 11월 여기 그 경찰 그날 이 경찰이 여기 이제 배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을 하는데 그 여기 보세요. 인파 통제에 나설 수 있는 정보 경찰관은 58명뿐 지난해 228명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 배치된 경찰관은 80몇 명이고 나머지들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동대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대놓고 지금 이렇게 아니 나는 제일 황당한 거는 마약 때문에 안 됐다. 돌았다니까. 마약도 있어요. 다음에 가시죠. 네. 아니 그럼 마약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마약 수사도 하지 말고 공안 수사도 하지 말고 맨날 그 사고만 기다리고 있어? 그 SBS가 뭐 무슨 마치 SBS는 사찰이라고까지는 아니 뭐 하다 경찰이 뭐 동향 보고 관련해 가지고 아니 이거 아니 정부가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물어보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왜 잘못이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거를 몰래 뭐 감청을 하든 아니면 도청을 하든 뭘 해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을 뭐 비집고 들어가서 뭘 하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 일종의 여론 정치잖아요 이거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감찰은 뭐가 감찰이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따라다니는 더 탐사가 감찰이야. 이게 감찰이 아니고 그렇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첼리스트와 그러니까. 그의 애인과 그 남자친구 삼각관계를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요. 진보단체 무슨 성향방이 무슨 감찰이야. 얘네들 보면은 막 일단 던지고 찌르고 봐. 이것도 보면 지네들 주장이 황당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묻혀버리잖아.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감찰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와 진짜네. 정말 온갖 그 어떤 편견으로 가득 찬 인용이라든지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보시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죠. 네, 그러시죠. KBS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저 인근에 두 개 기동대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잘못이다? 아니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기동대가 그러면 그쪽으로 꼭 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저 쪽은 그러면은 평소에 그럼 경비 안 해? 죽이고 싶으니까.
진짜 이런 거를 기회로 죽이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돼.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드디어 나왔죠. 2주 전 축제 때는 일방통행 통제했다. 가짜뉴스 지금 연락에 거짓말이지. 지금 퍼뜨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황운하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마약 수사를 하는 게 뭔가 잘못이야. 진짜 이거 억지를 쓰면 이게 지금 이런 걸 보면 저는 저는 정말 거의 이들이 마약과 무슨 연관이 돼 있지 않는 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억지로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결론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 민주당 예, 애들은 예. 마약 먹고 성황당 차려놓고 매일 기도하는 애들 같아요. 얘네들 보면은 저는 거의 이제 괴벨스급으로 진화한 예. 것 같아요. 막 그냥 진짜 되도 않는 거 막 던지고 막 그냥 웃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해. 근데 어쨌든 언론 미디어 쪽으로 얘네가 이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근데 너무 있으니까. 웃긴 건 이런 말을 듣고 네.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아니 뭐 어느 나라나. 아니 뭐 가슴이 아프죠. 아니 히틀러 밑에 나치스 좋아하고 좋아했던 그렇죠. 하이 히틀러 하던 그렇죠. 사람들 뭐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이게 이 인간이라는 게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유진쌤님이 좋아하시는 안진것이라는 자. 저 안 좋아해요. 이 황당함을 즐기고 예. 여기 이거 요 위에서 한 말은 그 전이에요. 한 10월 6일쯤인가. 근데 이제 이렇게 대놓고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대선 때도 KBS 주진우의 출연했구나. 주진우 라이브 이런데 최경영 이런데 맨날 나와가지고선 맨날 뭐 마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뭘 하는 것처럼 평론하면서 윤석열을 맨날 깠어요. 윤석열 후보를. 원래 또라이예요. 와. 유명한 또라이.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이런 거 윤석열 정부 이때 추모 집회 한다고 들이댔었는데 지들이 눈치 보고 포기한 거잖아요. 이거 했다고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이 불어댔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집회를 불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거짓말 나라에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거짓말쟁이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하시죠. 최경영. 진짜 애도 기간을 선정하고 이런 걸 가지고 계엄령이래. 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미쳤어요.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미쳐간다. 예.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언론은 진짜 완전 히 쓰레기통이 됐다. 맞아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